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우리 광고주와 관련돼서 새로운 광고주 업종 중에 게임과 팬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대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유통구조 중에 대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행사는 소개시켜드릴 대행사는 이노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기획과 함께 1, 2등을 한때 다투었던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인하우스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원기획의 현재 그 인하우스 롯데의 인하우스인 대원기획, 그러니까 즉 에모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면상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아서 그 혹시라도 제가 에모부 부분은, 왜냐면 여기에는 롯데시네마나 몇 개의 또 매체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추후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노션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저희 팀에서 지금 저희가 이노션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추후 대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필요하면 다음 주 제가 아까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미디어랩과 BTL 하면서 대행사 중에 대행사 중에 현재 어떤 매체사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구조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 클릭하고 안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행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종합광고 대행사라고 하죠. 종대사라고 할 수 있는 제일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잘 아시는 어떤 그 그룹사의 인하우스 에이전시, 독립광고 대행사들은 사실 거의 없어졌다 보니까 거의 인하우스 개념의 대행사들이 현재 또 아니면 외국계 대행사들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오프라인 중심의 종합광고 대행사를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이나 빅데이터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디지털 베이스를 현재 추구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5개 광고와 관련된 매체 확보를 좀 하려고 좀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노션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체사와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회사 내에 매체를 좀 소유하려는 보유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미디어 랩사뿐만 아니라 대행사도 매체를 소유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들은 이미 넘어섰고요. 오히려 미디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활용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5개 광고와 기획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제 에이전시도 기존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주의 어떤 오더를 받아서 매체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미디어를 발행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였다라고 보면, 지금은 그 업무는 당연히 가져가고요. 플러스해서 이제는 매체를 하나 소유함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매체사가 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매체사 군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전홍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짜리 전통적인 회사 매체사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그 매체사들 외에 아까 대기업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 다음에 어떤 언론사까지. 그래서 대기업군에 어떤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매체들을 사실은 대행사들이 대부분 이 뭐라고 할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노션은 현대차하고는 상관없이 또 진행하는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이제는 대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 사업 확장하는 것 중에 5개 광고도 역시 하나의 꼭지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볼게요. 예, 제가 다시 USB를 다시 꽂아 봤습니다.
되는군요. 자, 일단은 이노션이 자,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 매체를 개발하고 또 역시 운영도 같이 하는 어떤 형태를 자, 일단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몬테소리 정원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계광고와 기술할 때도 아마 소개해 드렸었죠. 자, 과거에는 건물 위에 몬테소리 자체 어떤 광고물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 자리를 자, 이렇게 정원판으로 바꾸고, 자, 우계광고 대행을, 매체 대행을 자, 이노션에서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위치에 좋은 정원판을 현재 이노션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 여기는 자, 여러분들 7호선 건대입구역입니다. 여러분 건대입구 뭐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상권이었던 화양시장을 화양리라고도 하죠. 자, 그쪽 상권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여기 롯데백화점 역시 입점을 했죠. 그러면서 자, 여기는 지하에서부터 쭉 롯데백화점에 자,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지하긴 합니다만 위에가 이제 지붕이 없이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자, 장축에 약간 와이드한 어떤 형태의 자, 정황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스타시티 정황판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두 개의 매체가 가장 핵심적인 축으로 강남과 또 강북에 설치를 해서 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 이노션의 자, 매체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벌써 지난해가 됐습니다만 자, 이제 이노션이 자, 다른 이제 전통적인 5개 광고 매체사와 협업을 해서 그 매체사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 고속버스 터미널 여러분들 센트럴시티 다 아시죠? 물론 약간 좀 뭐 애석하게도 저희는 자 우리가 경부선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시게 되면 경부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센트럴시티는 호남선 쪽이죠. 그래서 지금 매체들을 사실은 일부러 가지 않는 선상에서는 그러니까 즉 학교로 오면서 잠깐 볼까라고 해서는 하기 쉽진 않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센트럴시티 들렸다가 경부선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시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자 호남선 센트럴시티의 이제 매체들을 자 같이 우계광고 매체사 기존의 우계광고 매체사와 협업을 통해서 일종의 공동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공동 개발을 하고요. 영업도 같이 동시에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각각 플랫폼, 자, 10번 플랫폼, 11번 플랫폼 쭉 플랫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상단에 있는 자, 정상판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이트가 그러니까 이미 스팟은 정해졌으니까 그런 스페이스에다가 많은 디지털 매체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자, 센트럴시티 내에 자, 디지털 자, 사이니지 매체를 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상단에 자, 조명 광고도 일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기둥 광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자, 광고 매체들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 지역을 하나의 조닝화, 하나의 그 센트럴시티 안에 만약에 내가 차를 타고 가기 전까지 뭐 머무르는 시간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약간 지배적인 어떤 형태의 메시지 노출이 가능할 수 있게끔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를 실현을 해서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이따 뒤에 약간 CJ가 또 나오긴 할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테크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결국에 과연 인쇄 형태가 올드한 매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즈 형태가 과연 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난번에 테크 때 설명해 드렸던 그런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매체가 훨씬 더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도 자, 우리가 어떤 광고주들에 있어서는 자, 인쇄 광고 형태, 즉, 한 광고주만 자, 하나의 메시지를 노출시킬 수 있는 자, 매체를 아직도 선호하고 있는 광고주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 영화 광고주나 공연들 또 게임들 뭔가 내가 쇼잉을 보여주고 내가 쇼잉하고 싶어하는 광고주들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 매체보다는 이렇게 영상 매체 위주로 자 진행하시는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 것들이 어떠하면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의 업종, 그 다음에 어떤 캠페인의 특성, 목적,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사례는 다 필요한데, 자, 이제 점차, 자, 이런 인쇄 광고의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디지털 베이스로 자, 가져간다라는 게 다른 어떤 형태,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이 되고 또 향후에 매체가 구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 그렇게 가치 있게끔 밸류가 있게 바꾸어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화가 사실 전제 조건 그거요. 아까 지난주에 저희가 기술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만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자 이렇게 영상 매체화 시키는 것 자체가 디지털화 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놓아도 광고주의 어떤 그런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고도화되고, 자, 그 다음에 LED의 가격이 그런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다 보니까, 자, 이제 많은 부분, 자, 디지털을 통해서, 자, 매체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뭐 크게 무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자, 이노션은, 자, 이렇게, 우계 광고 매체 자체적으로, 자, 뭐, 자기 스스로가 뭔가 단일로 개발하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매체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역시 또 매체를 개발해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대사와 함께 저희 회사 매체, 엠미디어 매체를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제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 메이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 이노션과 뭐 대웅기획, 뭐 에모부 자 이렇게 이어서 제가 한번 좀 크진 않지만 잠깐 소개를 한번 제가 좀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우계매체사와의 협업, 자, 유통구조에 대한 부분들,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뭐 퀘스천 마크를 적어놓은 게 뭐냐면, 제가 첩보만 있지 실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그때 테크할 때도 설명해 드렸었죠. 모투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택시 탑 등을 활용한, 자, 플랫폼 사업, 사실 광고 사업은 아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미세먼지 주의보 관련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출석 미션 과제도 한번 보내드려 봤죠.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으로 자, 이 매체 컨텐츠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 매체에 대한 의미를 가치를 또 뭔가 높일 수 있겠냐라고 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어쨌든 자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자 어서 옥션이라든가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주 그러니까 약간 그 패션 브랜드 자 이게 뭐 쇼핑몰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브랜드들의 어떤 광고를 자 수주해서 가는 것도 역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좋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만큼 매체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주목률도 매체에 대한 주목률을 높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광고에 대한 주목률이 자 올라갈 거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개념인 거죠. 공공성을 띈 자 매체들이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뭐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컨텐츠도 결국에는 그런 컨텐츠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업 광고를 하더라도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은 자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메시지의 크기와 어떤 그런 특징에 맞춰서 왜냐면 지나가는 매체의 중심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많은 뭐 카피가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 어떤 그런 심플한 자, 이미지나 또 아니면 카피가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여러분들과 또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되었던 자, 이 광고 매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이노션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체사와의 협업이죠. 특히 자 아까 뭐 여러 가지 두 글자짜리 어떤 그런 전통적인 자 매체사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을 가미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떤 일종의 테크놀리컬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기술들 그래서 기술을 가미한 자 그런 매체사와 함께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협업을 통해서 자 새로운 매체를 갖고자 하는 자 이런 또 열망들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매체사와 판매에 대한 계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점. 한번 제가 양쪽 다 결과적으로 이노션이나 그 다음에 한편으로 매체사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확인해서 역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차주에 한번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체사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짧게 좀 대행사를 설명을 하나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음에는 엠오버와 관련된 얘기도 한번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매체사입니다. 사실 아마 가장 중요한, 자, 그런 유통구조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영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게 생겼다 하더라도 광고주가 자, 사주지 않으면, 구매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을 쓰는 광고주와 그 다음에 매체를 팔아야 되는 매체사가 거의 뭐라고 할까요? 그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종의 앵커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자, 이러한 매체들을 잘 기획을 해서 자, 그 다음에 판매를 해주거나 또 구매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대행사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향후에 보게 될 미디어 랩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통구조나 어떤 그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5개하고 시장 전반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그런 관점에서 매체사 가장 광고주 다음으로도 중요한 영역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체사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다 하나하나 다 일거수일투족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지면도 그렇고 시간도 할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대신 달라진 건 이겁니다. 자, 매체사는 기존에는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매체사 외에, 자, 타 업종에 이제 5개 사업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설명해 드렸죠? 자, 대기업들이, 자, 직접 또는 아니면, 자, 하우스 에이전시를 쓰거나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들. 제가 대기업은 여긴 대행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기업이 그냥 그룹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자, 이렇게 포함해서 실제 집행하는 회사들, 뭐 CJ 같으면 뭐 CJP 같은 경우 CJ 파워캐스트가 CJ의 어떤 그런 리테일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뭐 아시는 이제 CGV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언론사, 동아일보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앙일보 미디어링크라는 이름으로 자, 지금 현재 또 한국경제 한경이라고 하죠. 저희가 자, 이렇게 신문사들도 자, 5개 광고 사업에 대거 진출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 논조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이제 왜 그러면 대기업들과 에이전시든 그다음에 또 왜 언론사들이 5개 광고 사업에 진출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들긴 하겠죠. 물론 이제는 뭐 대세의 매체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로서 굉장히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보편적인 장소에 설치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설정 외에도 아마도 각각이 갖고 있는 사업들의 어떤 약간의 부진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뭔가 돌파구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긴 했거든요. 언론사 같으면 뭐 이미 예전에 종이신문의 어떤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종편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동아일보처럼 아예 그냥 5개 광고 사업을 초기부터 진행했던 회사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결국은 돌파구 마련이겠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형식이긴 합니다만 뭐 아까도 잠깐 뭐 롯데라든가 또 아니면 CJ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사 내에 그룹사 내에 롯데 시네마나 그다음에 CGV가 일단 사실은 일단은 계열사로 지금 현재 마케팅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자, 광고를 시판하는 어떤 욕구들, 니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접근했다라고 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좀 수월할 것 같고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동네 상권, 골목 상권을 뭐 침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작 자체가 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리테일러 소매점들이나 어떤 그런 계열사를 통해서 자 결국에는 자 요즘에 뭐 앰비언트 미디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이렇게 앰비언트 미디어 관점에서 자 대기업들도 역시 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일종의 뭐 약간 좀 직접적이진 않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온드 미디어 갖고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굳이 홈페이지나 SNS 블로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매체, 오프라인 매체 중에서도 특히 5개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드리느라고 앞부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만,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그냥 심플하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제가,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축약해서 좀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 한 학기를 해도 아마 다 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또 제가 파트 2를 준비한 이유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다른 꼭지들, 영역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좀 충원해서, 보완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9호선,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9호선입니다. 메트로 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실제 이 메트로가 이제 개통할 때, 자, 처음에 뭐 여러분들 지금 뭐 권역별로 뭐 1구간, 2구간, 3구간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이제 뭐 개통을 하려고 굉장히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역사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아마 광고에 대한 개체수도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차내뿐만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역사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크린도 같이 자, 역사 시설 광고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게 될 자, 차내까지도 전부 자, 9호선을 동아일보가 처음에 수주를 해서 영업을 자,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실 동아일보가 9호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자, 종이신문만 그다음에 종편만 하고 있다가 자, 5개 광고로 전환을 해서 자, 처음 시작했던 자, 매체가 자, 9호선이었고요. 자, 그때는 약간 영업 방침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마 지하철 할 때 제가 그건 소개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동일한 그러니까 차량 내에 있는 많은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액자형부터 모서리, 뭐 천정거리 이런 거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자, 그런 매체를 한꺼번에 쓰는 걸 우리가 브랜드 트레인, 그러니까 편성열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 여기에는 자, 그러니까 브랜드 스테이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한 역사에 있는 모든 매체를 전부 다 하나의 광고주가 활용하는 거죠. 뭐 조명이나 뭐 스크린도 할 거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역사들, 뭐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 당시에 뭐 여의도역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몇몇 역사들이 고속버스 터미널 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좋은 역사들을 자, 한 광고주들을 자, 모집을 해서 진행했던.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시너지는 확실하게 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조닝.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9호선 여의도역, 그 다음에 9호선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 내리면 자, 하나의 광고주만 나오고, 그러니까 네 광고만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거의 뭐, 그러니까 뭐 브랜드 스테이션의 어떤 그런 철저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형태였겠죠.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자, 다른 매체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입찰이라는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자, 한 사업자가 사실은 물론 평생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점점 자, 매체가 좋아지고 그다음 좋게 평가가 되면 많은 경쟁이 또 치열하게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3년마다 5년마다 있는 어떤 입찰에서 자, 항상 사업 주체인 매체사들이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또 겪습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은 자,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 동아일보가 자, 이렇게 기존의 어떤 매체사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자, 신문사로서 언론사로서 자, 이제 5개 광고에 진출했던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자, 동아일보였고요. 자, 이거 나중에 떴네요. 자, 그리고 자, 동아일보 이제 쭉, 자, 이제 사실은 9호선으로 시작했던 동아일보가, 자, 지금은, 그러니까 뭐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광고주도 계실 거예요. 9호선을 동아일보가 했다고요? 뭐 이렇게 아마, 왜냐면 꽤 좀 됐기 때문에 시간이. 근데, 저는 뭐 이제 그 당시에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업에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보가 걸어왔던 길을, 제가 또 웬만큼은 또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또 동아일보 또 이제 담당하시는 또 팀장님하고 저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어떤 뭐 학회든 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어떤 그런 미팅들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사실 그런 그때마다 정보들을 많이 또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다른 건 아니고요. 인천공항이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물론 인천공항에도 여러분들 매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은 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 소개를 아마 봄학기 때 해드렸었을 겁니다. 그렇죠? 공항 매체. 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인천공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셧다운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그 정도 수준도까지 이용객 수가 엄청 줄었죠. 거의 뭐 90%가 뭐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일단 비행기가 들어오지 않고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 과거의 인천공항은 자 모든 자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자 글로벌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사이트였다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스팟. 자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는 이제 제1터미널밖에 없었는데 자 지난해 제2터미널까지 일단 구축이 돼서 이제 광고 매체가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1터미널을 갖고 있던 동아일보가 자, 2터미널에 대한 사업권까지도 확보해서 자,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매체들은 자, 동아일보를 통해서만 현재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그러니까 지금은 9호선으로서의 동아일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인천공항으로서 9호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리얼한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인천공항도 처음에 개항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일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공항 매체를 수주해서 진행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홍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처음에 개항을 했을 때, 1터미널밖에 없을 시절에 공항 광고를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동아일보가 꾸준하게 쭉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인 거죠. 제1터미널에 이미 다 보여드렸던 매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지털 매체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1터미널입니다. 가장 많은 항공사가 취항을 하고 있고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그런 터미널이고요. 여객 터미널. 그 다음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하고 나서 5개 광고 매체들이 디지털 형태로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양쪽을 다 현재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광고권을 동아일보가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공항에 어쨌든 빗장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잘 극복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시고요. 또 저희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만큼 매체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외형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어떤 그런, 저희 우경항구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미 다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어떤 그런, 안정적인 어떤 그런 특정한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어야지만, 그만큼 훨씬 더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매체만 좋다고 해서, 좋은 장소, 좋은 위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팟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느 장소가 됐든 간에 많아야지만, 그만큼의, 고부가의 가치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공항으로 예전처럼 많은 관광객들 유입을 하셔서 명동도 가시고 기타 삼성동도 오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좀 더 상권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광고 업계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많은 업종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잘 극복되기를 다시 한번 좀 희망해 보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링크 중앙일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디어링크, 이제 다 매체들을 통합을 해서 미디어링크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역시, 근데 저희는 이제 미디어링크라 얘기도 합니다만, 그냥 중앙일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훨씬 더 수월하다 보니까, 아까도 동아일보 얘기했고, 한경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중앙일보로 그냥 일단 이해한다라고 치면, 일단은, 우리 중앙일보는, 메가박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 체인이죠. 그래서 스크린 광고를 중심으로 또 한편으로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에 있는 매체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직접 다 명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시네마,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플렉스라고 하죠. 1등은 CGV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롯데시네마, 그 다음에 3등이 메가박스 이렇게 흘러가는데, 롯데시네마는 현재 스크린 광고는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에는 매체가 없어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중앙일보와 그 다음에 CGV를 운영하고 있는 CJP는 파워캐스트는 둘 다 스크린 광고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에 있는 매체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CJP는 K-팝 우리 SM타운에 지금 이제 SM에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어쨌든 K-팝이 가장 대한민국의 어떤 상징적인 매체로 등극을 하면서 일단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금 각인이 된 그런 매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근저에 우리 중앙일보 미디어링크는 지주, 그러니까 땅바닥에 지주를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매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현재 자유표시구역 매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편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저희 엠미디어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우리 미디어링크가 갖고 있는 광고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매체들을 갖고 있는지. 이건 최근에 또 역시 오픈한 매체입니다. 이건 메가박스 코엑스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제가 아마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메가박스 코엑스 한번 쭉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실제로 로비와 그다음에 매체들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다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이제 우리 코엑스가 등장을 하고, 제가 그다음에 들어와서 실제 많은 매체들이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표현이었습니다만 사이버트리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주 BTL 할 때 한번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코엑스 부분은. 자,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고화질의, 자, 디지털 사이즈 매체를 이렇게 뭐, 서울우유, 자, 샘 해밍턴 씨가 모델로 나와 있는, 자, 광고뿐만 아니라, 자, 옹성우라고 하는 또 우리 아이돌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약간 좀 드라마 나왔을 때 좀 좋아했던 편인데,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아이돌 그 팬덤 광고까지 해서, 자, 지금 다양하게, 자, 코엑스 메가박스 안에서, 자, 극장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여기 바로 미디어 링크입니다만, 아쉽게도,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축과 동시에 음, 좀, 극장 이용객들 수가 굉장히 또 급감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들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자, 최근에는 또 다시 광고가 좀 수주가 돼서 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지주형이죠. 파르나스와 코엑스 매체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매체들이, 자, 땅바닥에 지주, 기둥을 세워놓고 여기에 매체를, 자, 그러니까 올려서 빌드업을 해서 만든 매체 유형들입니다.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지주형 디지털 사이니지, 그리고 5개 광고 저희 표시구역 내에, 자, 매체가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조금 더 우리 미디어 링크와 관련되어 있는 뭐 내용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지만 자, CJP나 그 다음에 뭐 미드링크 할 거 없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5개 쪽에 대한 또 아니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5개 광고의 어떤 그런 뭐 세일즈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향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봐도 좋을 그런 회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JP에 대한 업계의 다코스. 자, 뭐 다시 아까 설명을 쭉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못 보여드렸던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그 디지털 웨이브라고 해서 뭐 실제 여러분들 CNN에서도 한번 뉴스에 송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자, 우리 디지털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 때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못 보여드려서 제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보시고 또 말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잘 보셨나요? 이게 사실 이게 사운드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파도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음성이 좀 녹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CJP는 조금 보시는 것처럼 K-팝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CGV와 함께, 그 다음에 야립, 우리가 지금, 한국 5개 광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야립 광고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 야립, 또 그 다음에 저희가 팔토투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대형 매체들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CJ가 파워캐스트의 어떤 계열사를 통해서 매체화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나옵니다만, 자, CGV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언택트 시대에, 자, 이제 아마 극장도 뭐 가실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가 개봉작이 많이 없죠. 최근에 뮬란 뭐 여러분들 뭐 말이 많았습니다만 원래 2월 달에 개봉했어야 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하반기 거의 뭐 그쵸? 10월 가까이 돼서 이제 9월에 개봉을 했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 마블 시리즈 블랙 위도우 자 같은 경우도 올해 개봉이 이제 어렵다라고 해서 내년에 개봉이 연기가 된 것 같고요. 또 다른 마블이 아닌 곳에서 만들었던 007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내 개봉 쉽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광고도 그나마 조금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이제 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개봉 시기가 많이 늦춰진 그런 영화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극장들이 뭔가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고 영화가 있어야지만 관객이 그나마 올 수 있을 텐데 뭐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뭐 약간 밀폐 공간 그다음에 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집합금지 명령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어려웠죠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아지길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도 영화관 가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좀 더 우리가 좋은 영화를 또 좋은 상영관에서 볼 날을 기대해 보면서 어찌되었던 그러니까 CJP의 가장 뭐 사실 K-팝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가장 뭐 메인 캐시카우는 사실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CGV가 잘 돼야 되는데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역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CJ가 엄청 많은 매체들을 갖고 있어요. CGV 스크린 광고는 지금 보여드리는 뭐 매체 형태들인 거고요. 뭐 로비는 이제 뭐 스크린 광고냐 비스크린 광고냐에 대한 부분일 거고, 뭐 K-팝에 대한 이야기, 뭐 KTX SRT도 있고요. 뭐 M라이브라는 것도 있고 이즈타워 정화판도 있습니다. 이따 뒤에 잠깐 나올 텐데요. 뭐 그다음에 스타필드 저희가 안성에도 지금 오픈했죠. 자, 하지만 자, 고양 하남 뭐 이런 데들, 또 코엑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주공항 뭐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자, 야구장까지도 심지어 자, 이렇게 CJP를 통해서 자, 굉장히 많은 그런 스팟들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광고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홍이 가장 대표적인 5개 광고를,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대표적인 회사긴 합니다만 훨씬 더 많은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그런 신규 매체사들이 자, 다른 것도 아니고 자, CJ 계열의 CJP, CJ 파워캐스트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매체가 많다 보니까, 자, 이렇게 아까 K-팝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강남대로에 있는 M라이브라고 하는, 역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이 그러니까 삼성동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매체이기도 하죠. 명동에 있는 빌보드, 전광판, 빌보드, 그 다음에 전광판까지 해서, 여기는 강남역입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주로 디지털화 되어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자기 매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어떤 패키지 형태의 매체를 만들어서 자, 광고주에게 자, 어프로치하는, 자, 제안하는 어떤 그런 프로포즈라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CJP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5개 광고 매체사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좀 고령화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등장하는 그런 뭐 대기업이나 언론사들은 좀 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더 직업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적인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자,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시간이 벌써 36분인데요. 제가 지금 두 번째 PPT는 천상 다음 주에 넘어가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마 11월 넘어가서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미디어렉과 BTL, 그리고 아까 대기업들이 아까 우리 미디어링크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만 엠모브도 그렇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제가 보완해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계속 이제 나옵니다만 이렇게 디지털, 자, 우리가 이미 저기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야립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야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서 현재 운영을 또 같이 하고 있죠. 강북 강변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약간 주변에서 빅공해 때문에 좀 약간 지금은 잠시 사업을 내려놓긴 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뭐 더 디지털 야립들이 늘어나게 되면 많은 역할들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매체 가치를 일단 디지털 사이즈로 높인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자, 디지털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가치를 높이는, 여기 이제 CJ의 어떤 그런 약간의 기업 정신이기도 합니다. 매체를 만들어가는. 근데 아마도 CJ 말고도 다른 매체사들도 아마 그래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KT입니다. 자, KT도 자, 기존의 아파트 LCD 모니터와 지하철 5, 6, 7, 8호선으로 본격적인 5개 사업에 대한 진출인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자, 일단, 자, KT는, 자, 자체적으로 망사업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0년부터 이렇게 5, 6, 7, 8호선 지하철 광고를 자, 수주를 해서 자, 진행을 했었습니다. 차내뿐만 아니라 역사 시설까지도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근데 이 사업을 이제 제가 2010년도에 개인적으로는 자, 제가 KT 어떤 이 매체를 직접 영업에 대한 파트가 없다 보니까 나스미디어가 대신 영업을 대신 했었거든요. 이 외에도 뭐 많은 어떤 판매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2010년도에 나스미디어의 경력으로 제가 이제 취업이 제가 이직을 했던 거였고요. 어찌되었던 2015년까지만 KT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나스미디어가 다시 미디어 랩사가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T만 먼저 보자고 한다면, 자, 지금은 이제 신문당선까지도 역시 KT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직접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판매사들이 또 일단은 또 있습니다. 나스미디어와 또 광인 몇 개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난번에 테크 때 얘기했던, 그쵸? 가장 현존하는 자, 가장 고도화된 어떤 기둥 광고에 대한 형태들도 역시 KT가 진행하고 있다. 그것도 신문당선에서 이런 것들이 KT가 현재 진출해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마지막 요거 한 페이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그 다음에 미디어 랩 살 건데, 그거는 제가 어차피 그 다음 저희가 다다음 주에 하게 될 미디어 랩사가 또 더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서울 시내에 이제 가로변 쉘터를 중심으로
자, 지상 매체에 대한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체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형태에서부터 이거 다 디지털 매체들이에요. 현재 일부 사이트, 그 스팟에 있는 그런 주요 스팟에 있는 그런 펄스체서들은 이미 이제 디지털화를 시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미디어 랩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저희가 매체사, 결국에는 매체의 어떤 그런 광고주와 매체사가 어떤 약간 양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장 구조에서 대행사와 랩사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유통의 어떤 구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 어떤 그런 기획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바행에 대한 어떤 구매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튼튼한 하나의 5개국 유통사업, 유통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마지막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에 저희가 미디어랩 이후부터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